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목숨을 잃은 하늘이의 소식에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뵌 하늘이의 부모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늘이의 명복을 빌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호명됐습니다. 통로를 따라 걸어 내려와 부의장에게 인사하고 답변자석에 자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총리님,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경찰과 또 교육부의 대전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조속한 사실관계 파악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동료 교사에게 이미 2차례나 위해를 가할 정도로 문제 있는 교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미조치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일하게 쉬쉬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방안이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낙인 효과가 되지 않도록,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관련 법안 제도들이 성급하게 마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돼야 합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백승아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모두가 건강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교사들의 우울증이 일반 공무직보다 2배가 넘습니다. 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가진 교원에 대해서는 사실 민감 개인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정말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고요. 24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만 하더라도 19,766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 교육부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서희초 사태 이후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책의 기본적인 골격은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또 전문가의 상담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전문 심리 상담 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활동보호센터나 또 교원 보호 공제 사업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부총리님, 저는 이런 교육부의 미흡한 대응이 영향을 이번 사건에 끼쳤다고 봅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교육 현장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학교 구성원들 마음 건강을 위한 방안 좀 더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길 이번에 부탁드립니다. 국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교원들 보호하기 위한 마음 건강을 보다듬기 위한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께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지만 권력 실세로서 대통령 행세하면서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비리 백화점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그중에 유일하게 밝혀진 게 바로 논문 표절입니다. 장관님, 숙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학위 표절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김 여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교육부에서 확인하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숙대에서 지금 이제
그 표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교육부에 통보된 것이 없고요. 지금 이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한 사람의 학자로서 네네. 석사 학위 논문 표절이면 석사 학위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결정은 아마 이제 숙명여대가 규정에 따라서 그 취소 여부를 검토할 것. 전 규정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논문이 표절이면 학위 취소해야 하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 학술에 대한 그런 이제 판단은 결국은 대학이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제가 뭐 교육부 장관으로서 혹은 뭐 개별 학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숙대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로 2급 정교사 자격 취득했고요. 정교사 자격증을 마치 이 정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 또 했습니다. 장관님, 김건희 여사 석사 학위 취소되면 2급 정교사 자격도 취소되어야 하겠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검토를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요. 네. 석사 학위로 정교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회피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나와주십시오. 이주호 부총리가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호명되어 답변자석에 위치했습니다. 네, 김 여사의 여러 비리 중에 하나가 바로 명태균 공천 개입인데요. 뉴스타파가 공개한 창원지검에서 작성한 명태균 수사 보고서를 보면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톡과 텔레그램 280개 분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수사 보고서 이건데요. 차관님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내용 아십니까? 네,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뉴스타파 보도로 본 이후에 그 보도 내용을 통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 공천에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 보셨겠네요?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추후에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여론조사 보고서 받은 명태균에게 김 여사가 넵 충성 네네네. 이렇게 네. 답변을 했잖아요. 예, 답변한 거 윤석열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래요. 뭐 이렇게 네네. 답변을 하셨죠. 네네네. 자, 이 수사 보고서에 명태균이 대선 전략 짜고 캠프 인사 개입하고 뭐 당선 후에는 남쪽 순방길 조심하라고 외교 지도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 비선 실세 아닙니까? 비선 실세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법률적인 용어일 수는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이리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그 양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긴 한데 사실 담당 검사가 그 정도 수사 보고서 쓴다는 거 한다는 거는 수사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조만간 그 작성한 검사가 그 가지고 있던 여의만큼 그 수사 보고서 담긴 국민적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등에 대해서는 네.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렇게 증거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네. 바로 어제 또 다른 수사 보고서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 보궐선거 전에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명태균이 등장한 공천 개입 메시지 그 통화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11월 4일자 수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어제 또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지금 수사되고 있나요? 이준석 의원?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준석 의원을 포함해서 수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항이라면 수사팀에서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라든지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해야겠죠. 필요성은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은 판단하실 수 없습니까? 기본 1차적으로는 수사팀이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제 보고받는 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 하는 것 외에는 직접 지휘를 할 수가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은 특검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차관님, 특검 당사자가 특검 환영한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수사를 받기도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도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 피고인과 같이
오히려 자기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고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례적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 예외에 해당하는 건데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 요소 중에 하나는 될지 몰라도 그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명태균이 특검에 찬성하는 것은 저는 명태균도 검찰을 못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당선도 내가 도왔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그러면 오세훈, 홍준표 수사 받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 대상자인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건 한계는 있는데 수사팀에서 수사 필요성 여부는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답변을 교묘하게 피해 가시는데요.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사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정치검찰이란 비난을 듣는 겁니다. 정치검찰이 대통령부 비보하느라 늑장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당당하시다면 명태균 특검 다 찬성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비선 실세가 주무르는 윤석열 정부 당연히 무능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리를 떠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 합의 없는 즉흥적인 정책 추진으로 교육이 아주 후퇴했습니다.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의대 정원 문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로를 따라 걸어 내려와서 부의장에게 인사하고 답변자석에 위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장관님, 네. 2026년 의대 정원 제로 베이스에서 합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제로 베이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합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로 베이스라고 하면 지금 현행 그 대학 입학 그 시행 계획에는 2,000명이 되어 있는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뭐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부터 시작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더 줄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증원 규모니까 만약 그 3,058명서부터 5,058명 안에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가지고 현장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해결을 못 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정책 잘못됐다 시인하십니까? 실패했음 인정하십니까? 예, 그 지금 현재도 의료 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은 우리나라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도 찬성을 하고 계시는데 이 빨리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놓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군요. 자,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는 거 이 정부의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장관께서 직접 보고하셨나요? 예, 그때 저 1월 10일 날 사회 분야 현안 점검 회의에서 권한 대행 주재 하에 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사회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최상목 대행께서는 보고 듣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의료 공백을 빨리 메고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의료계와 적극 협의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늘려서 뽑았다가 1년 만에 1,500명 뭐 줄일 수 있다고 했다가 정말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뭐 교육 정책이 고무줄이라도 됩니까? 예? 자, 그래서 교육부의 의사 정원 통보 언제 하실 겁니까? 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복지부는 6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수급 추계에 따라 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오늘 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 관련한 공청회가 복지위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특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분들의 그 불안을 덜어드리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에서도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한 빨리가 정말 더 빨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교육부 장관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퇴석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시 호명되어 답변자석에
자리했습니다. 장관님, 네,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네, 뭐 참 송구합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이제 전공의와 그 학생들이 그 의료 현장과 또 의료 의학 교육 현장에 돌아오지 못함으로써 큰 그 손실이 발생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환자분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화면 보시죠. 자, 초과 사망, 응급실 뺑뺑이, 의사 수급 부족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장관님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하셨어요. 네, 자, 그 말은 국민들은 의료 공백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부는 전공의 의사 의대생 싸워서 이길 생각만 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뭐 교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다. 그 제가 장관님 상임위에서 평소 그 얘기 한 적 없다고 하셨다가 다시 이긴다는 표현 썼다고 말하셨습니다. 이긴다는 말 상임위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네, 그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뜻으로 했지 의료계를 아니요, 이긴다. 그런 뜻으로 기사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기사가 저희가 제가 입장문도 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안 죽어도 될 국민들이 죽었고요. 대한민국 의료 체계 망가뜨렸고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장관님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네, 뭐 의료개혁은 앞에서 우리 그 복지부 장관께서도 얘기했지만 역대 정부가 계속 추진했지만 그 쉽지 않았던 뭐 난제 중에 난제고요. 이번 정부가 그럼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어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나가 놓고 이렇게 혼란을 만들어 놓고 원래 어려운 문제라고 지금 치부하는 겁니까? 네, 어렵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다 양해를 구하자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이 정부가 그래도 어려운 난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력한 결과가 이겁니까? 네, 지금 제 말씀은 그래서 이 특히 1년간의 그런 이 의료 이 갈등을 통한 공백의 손실이 막대하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 송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뭐 고난 대행과 또 저와 복지부 장관이 다 함께 또 국민들께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워낙 개혁의 취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 의료계와 화합해서 또 함께 이번 그 개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25년 1학기가 시작된 의대도 있는데요. 의대생들 복귀하고 있습니까?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일부 복귀가 됐고요. 그렇지만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크게 94.7%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예, 그래서 두 가지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돌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장관님 의대생들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겁니까?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이제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정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또 아까 이제 복지부 장관께서도 얘기했지만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의견을 듣고 또 협의를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떻든 작년에는 우리가 학사위원하라고 해서 그 대승적인 양보를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든 그 학생들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학칙을 원칙적으로 지켜서 어떻게 보면 꼭 돌아와야 되는 그런 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어제 의대 총장들에게 신입생 휴학 시 엄격하게 조치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게 학칙에 의한 엄격하게 조치하라는 거는 겁박 아닙니까? 겁박. 급박은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학생 고발하고 수사 이런 압박 겁박했는데 결국 안 돌아왔죠. 지금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급박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저께 이제 학생들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학생들 뭐 만났고요. 또 저희가 지금 요즘 의료계랑 충분히 대화를 협상 하고 창구 있습니다. 있습니까? 학생들과? 뭐 지금 의료계 전체 여러 지금 단체들과 지금 계속 만나. 제가 학생들에게 들은 것과는 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자, 올해 의대생 복귀하면 한 번에 7,894명이 한 반에 수업 받아야 됩니다. 근데 12일에 의평원 의대평가 결과 공개됐는데요. 3개 의대가 불인증 받았어요. 이 의대들 1년 안에 재평가 통과 못하면 신입생 모집 아예 정지됩니다. 근데 교육부가 현장 지원단 방문 통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도 통과를 못했어요. 네, 그 관계에는 제가 좀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 불인정이 아니고 이제 불인정 유예 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면 불인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현재 수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니라니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불인정 유예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아니요, 말장난이 아니고 정확하게 불인정 유예 판정을 한 겁니다. 이번에 불인정과 불인정 유예는 큰 차이가 있고요. 불인정은 바로 이거는 인정을 안 한 거고, 불인정 유예는 1년간 노력을 하면 불인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그 의평원의 판정은 지금 이 계획서에 따른 판정이기 때문에 계획서가 좀 미비한 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육부가 좀 충분히 지원하고 해서 불인정 유예지만 결국 불인정을 받지 않도록, 학생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부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과한 학교들도 네. 2배의 학생을 받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도 학생들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뭐 계속 3월이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어떻든 최대한 이제 복귀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뭐 정말 다각도로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아까 뭐 앞에서 지적하신 그 학사 정상화 방안이라는 것도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유연화를 했지만 이제는 학사를 정상화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교육이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연화를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사 정상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육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은 뾰족한 수가 없다. 그냥 돌아와라.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만 하고 그렇지 계십니다.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 정부의 제대로 된 의대 교육 지원 네,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AIDT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자, 준비 안 된 교육 현장 의대뿐만이 아니라 당장 3월 개학 앞둔 초중고는 더 비상입니다, 지금. 장관님, AIDT, AI 디지털 교과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한 저항이 있는 것은 느끼시죠? 예, 뭐 AIDT가 정말 뭐 우리 선생님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교사분들한테는 참 큰 부담입니다. 큰 수업의 변화이지만 그것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21세기 그 디지털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또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사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수업의 변화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가르치다가 영어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수업의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사가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학부모의 94%도 반대를 했습니다. 자, 가장 큰 불만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요. 네. 사회적 합의 없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강제로 쓰게 한 겁니다. 지금 서책형과 AI 교과서 2개 다 쓰라고 하는 이 해괴한 방식 장관이 혼자 결정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극심하게 반발하니까 네. 올해는 자율 선정하라고 뒤늦게 1월 31일에서야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올해는 모든 학교가 자율 선정인 거죠? 희망 학교만 쓰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근데 현장에서 교육부가 자율 선정이라고 해놓고 뒤로는 AIDT랑 관련 없는 선도학교에 강제로 구매하라고 하거나 디지털 선도학교니까 무조건 사야 한다고 담당 교사들이 압박받고 있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좀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아시냐고요? 네. 그 AIDT를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뭐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교육감님들하고도 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협약에 근거해서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또 국회에서도 그 교사들을 그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예산을 전격적으로 투입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학부모와 교사와 합의 없이 시작했다. 다 시인하셔놓고 여기서 또 다른 소리 하세요. 합의라는 걸 이주호 장관 1인의 지금 어떤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 아닙니까? 어떻게 AI 디지털 그 큰 전환이 답변하세요. 개인의 욕심이라고 교육부에서 생각합니까? 억지로 사라고 강제로 지시했는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자율 선택이라는 원칙을 그 국회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시한 사실 없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어떤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빠져나가시네요. 아니요. 현장에서 지금 이런 일들 강제 구매하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악하십시오. 이제 파악을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들의 시험장이 되게 해야 한다. 장관님이 당관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 어떻게 제 표현을 어떻게 곡해하셨는지 여러 번 모르겠는데요. 쓰셨어요. 곡해가 아니라 또 제가 똑같은 말 그대로. 그 지금 제가 뭐 이 학교가 에듀텍 기업의 시험장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 학교와 에듀텍 기업들이 협업해서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 이 일을 할 때는 정말 세계적인 트렌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 질문에 하는 답해 주세요. 것입니다.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의 테스트 베드가 되어야 합니까? 그 테스트 베드라는 용어는 사실은 뭐 저기 실험용 주입니까? 실험용지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새로운 혁신을 발언 위한 시간 장이 초과로 질문자의 학교가 되어야 마이크가 되는 것도 꺼진 사실입니다. 상태입니다. 보란 듯이 계속 AIDT 추진하셨습니다. 많은 AIDT가 어떻게 아이들을 실험의 쥐로 만드는 겁니까? 준비가 부족하고 디바이스 보급률도 낮고 와이파이도 제대로 달려있지가 않은데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충분히 저희들이 그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재임 기간 중에 AIDT 추진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불을 하십니까? 그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개인의 욕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어제 하십니까? 고등학생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네. AIDT에 들어갈 돈 있으면 자신들 학생 자치 운영비나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 평가는 앞으로 저기 다른 그 교육 전문가들이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자, 지금 교사들이 AIDT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크다고 학부모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력 저하, 자세 불량, 청력 손상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저희 그런 의견도 좀 들으시고 학부모들 우려도 잘 듣고 있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의 머릿속에 청사진일 뿐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실정에 기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좀 소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자석에서 떠납니다. 질문자 백승아 의원은 단상을 정면을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